네, 오늘은 교과서 160쪽, 그다음 학습지는 47쪽,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이고요. 이 단원을 2시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시간은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볼게요.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비해산성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pH 5.6 미만인 비를 산성비라고 하며 pH? pH가 뭐지? pH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pH란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pH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 전에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물에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담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감전돼서 뭐 죽는 이런 영화들을 본 적이 있고요. 요새는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계곡에서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에다가 양 끝에 뭐라 그래야 될까? 긴 금속을 연결해 놓고 물에 담그는 거야, 걔를. 그러면 그 배터리 전압이 사람한테는 크게 유해하지 않지만, 그리고 물론 고무장화, 절연이 되는 고무장화 같은 걸 신고 물에 들어가지만 그 배터리로 지진다고 하거든? 그럼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감전돼서 다 기절해요. 떠올라요. 그럼 그걸 건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들이 있었거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물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질이라는 것들 들어봤죠? 중학교에 나오는 용어인데 전해질, 비전해질. 이 전해질의 뜻은 무엇이냐면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물질, 이걸 전해질이라고 해요.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물질. 이런 물질들은 다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들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죠.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서 존재하기 때문에 물속에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전류가 흐르는 조건을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는 조건은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따라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건 아니고 거의 흐르지 않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볼 건데,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게 있어요. 자동 이온화. 자, 이온화라고 하면 이온이 되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하고요. 물의 경우는 이게 자동 이온화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어떠한 물질 없이도 스스로 이온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온화 되는 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물 속에 수없이 많은 물 분자가 존재하죠. 그 중에 일부 물 분자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물 분자로 가게 되면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잃어버린 애는, 지금 이 물 분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중성에서 H 플러스가 빠져나오면, 중성이었는데 양전하가 빠져나오면 음전하만 남겠지.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H2O는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H 플러스가 빠져나온다는 건 수소는 원래 전자가 몇 개니? 하나죠. 근데 H 플러스면 하나 잃어버려야지. 즉, 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 H 플러스를 우리는 양성자라고 부르기도 해. 왜냐면 수소이온은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죠. 수소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런데 질량수도 1이야.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인데 질량수도 1이야.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인데 수소 원자는 거기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H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빠지니까 남는 건 양성자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H 플러스를 양성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요 H 플러스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인접하고 있는 물 분자에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공유 결합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 결합은 전자를 하나씩 제공해야 돼. 여기에서도 요 전자가 수소에 의한 거라면 얘는 산소 거죠. 이게 수소 거라면 이건 산소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는 두 개 다 산소 거이지만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이처럼 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유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 중에 배위 결합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알고만 있어요. 네, 우리 교육과정상의 범위는 아니야. 자, 그런데 전자의 수를 따져볼게요, 한번. 여기 있던 H가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는 원래 산소가 갖고 있던 전자가 6개야. 수소들이 갖고 있는 전자는 1개씩인데 그러한 수소가 3개 있죠. 그럼 총 전자가 H3O에서는 9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전자가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없죠.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전자보다 하나가 부족한 상태야. 따라서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양이온이 돼요. 자, 여기는 H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빠져나가고 나면 산소가 갖고 있던 전자 6개, 수소가 갖고 있던 전자 하나, 총 전자가 7개 있죠.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하나 더 많죠. 따라서 빠져나가고 나면 이거는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H3O 플러스와 OH-가 만들어져요. 얘를 H3O 플러스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기억해 둬야 돼요. OH-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 과정이 화살표가 지금 양쪽으로 있죠. 양쪽으로 있으면 무슨 과정이라고 배웠어? 가역 반응으로 일어나고요. 따라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처음엔 물만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애들이 수소이온을 내놓고 받고를 통해서 H3O 플러스와 OH-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OH-와 H3O 플러스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거꾸로 여기에 있던 H 플러스가 다시 OH-로 넘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역반응이죠. 이 반응의 속도는 입자의 수에 비례한다 그랬지? 물 분자는 워낙 많으니까 한두 개가 일부가 이렇게 H 플러스를 내놔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얘네들의 입자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자수라기보다는 농도와 관련이 있는데 농도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 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되지? 부피분의 입자수죠. 몰수죠. 몰농도의 정의. 이 몰수, 물 분자가 갖고 있는 몰수가 줄어들면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농도는 계속 일정한 거야. 물은. 얘 농도는 변함이 없는데 그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H3O 플러스와 OH-는 입자수가 늘어나니까 몰수가 늘어나니까 농도가 점점 늘어나죠. 농도가 늘어나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일정 이상이 돼버리면 얘네들의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왜? 농도가 일정 이상 되면 역반응이 늘어나거든. 그러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할게요. 예, 씁시다. 물의 자동이온화.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서 잠깐만 조금만 더 쓸게. 수소 이온은 H+,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 받은 애는 하이드로늄 이온. 옆에다 쓸게요. H3O 플러스라 그랬죠? 이 되고 또 내준 애는 H 플러스 내놓은 애는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가 돼요. 으로 이온화하는 현상. 이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고요. 이건 가역 반응이에요.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일정하다 그랬죠?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고 따라서 이 둘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식을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전에 하나 좀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참고 삼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평형을 나타내는 상수가 있어. 우리 학습지에 빈칸에 좀 적어 둘게요. 평형을 나타내는 상수. 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이야. 근데 뭐 무조건 일정한 건 아니고 온도가 일정할 때. 어떤 온도라면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값을 평형상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있어요. A계의 A와 B계의 B가 반응하면 C계의 C와 D계의 D가 만들어지는데 이 역과정도 일어나요. 역반응도. C계의 C와 앞에 있는 소문자 A, B, C, D는 개수예요. 대문자 A, B, C, D는 임의의 물질이고 C, C와 D, D가 반응하면 역반응도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반응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가역 과정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동적 평형 상태란 정반응과 역반응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얘네들의 수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농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그들의 농도의 관계를 보니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항상
반응물의 농도. 요 대문자는 어떤 물질의 농도를 의미해. 이렇게 쓰면 A라는 물질의 몰 농도예요. 농도는 별다른 얘기 없으면 다 몰 농도예요. A라는 물질의 몰 농도의 A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곱하기 B 물질의 농도의 B제곱, 과 이 둘, C, 생성물 C와 D의 농도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거 분해 생성물인 C 농도의 C제곱과 생성물인 D 농도의 D제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값을 대문자 K로 표현해요. 이걸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가역 반응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가 바로 평형상수고 평형상수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물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면 물의 자동이온화가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얘는 H2O가 지금 이걸 반응식에서는 이렇게 써놨지만 똑같은 H2O니까 합쳐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반응물 쪽에 물질 H2O가 개수가 2니까 그거의 제곱 분의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는 평형상태에서 동적 평형상태에서 항상 반응상수 평형상수 K로 일정하다는 식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물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물론 물도 이 안에 똑같이 1몰의 물 분자가 들어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팽창하지. 그럼 농도가 바뀌어. 입자수는 1몰이지만 온도가 올라가서 팽창하면 농도가 작아지겠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온도가 일정할 때의 조건이야. 온도가 변함이 없을 때. 그때 이러한 평형상수를 갔는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물은 온도가 일정할 때 농도에 변함이 없으니까 요 값은 항상 같은 값이다 이거야. 안 변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 25도씨면 요 값이 항상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자체도 안 변하는 값 상수 취급해버리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요. 그럼 K 곱하기 H2O의 제곱은 H3O 플러스와 OH-의 곱이 되고요. 얘 상수라 그랬죠. 상수는 안 바뀌는 값이야. 항상 상자거든. 그 다음 H2O 물의 농도도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 전체가 다 상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걸 새로운 상수로 만들었어요. 그게 KW란 값이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값이 바로 이거예요. KW. 이건 H3O 플러스와 OH-의 곱으로 표현되고 얘가 왜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얘만 기억하면 돼요. 항상 H3O 플러스와 OH-의 곱은 일정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값은
일정하다. 그리고 이 값이 25도씨에서 우리가 화학 실험할 때 25도씨를 참 좋아하거든? 그냥 실험실 상황, 룸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그 룸 템퍼러처를 25도씨로 정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얘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값이 25도씨에서 kW가 딱 떨어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으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걸 가져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몰롱도라 그랬죠? 몰롱도는 단위가 있지. 대문자 M으로 쓰죠. 그러면 몰롱도 곱하기 몰롱도니까 이 단위가 여기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면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평형상수는 단위 없이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25도씨에서 kW는 항상 이 값을 가져요. 됐어요? 그럼 온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바뀌면 만약에 온도가 50도씨가 됐어요. 그럼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보다 크다, 작다, 변함없다. 뭘까? 잘 생각해봐. 그럼 어려우니까 답을 알려줄게요. 온도가 25도씨보다 높아지면 kW 값이 25도씨일 때보다 더 커져요. 왜 커지겠니? 이 식을 한번 보고 생각해보세요. 식을 보고. 이 값이 커졌다는 건 물속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정반응이 진행되려면 H2O에 결합되어 있던 H 플러스가 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H 플러스 H3 아니 H2O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와 수소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공유결합을 끊고 떨어 나가야 돼. 결합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이 공유결합이라 했죠. 이게 쉽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속에 존재하는 얘네들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양이 굉장히 작은 거야.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결합을 조금 더 잘 끊을 수 있겠지.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kW가 커져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0도씨가 되면 kW는 당연히 25도씨일 때 값보다 작아요. 자,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나갈게요. 자, 25도씨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 kW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고 kW의 정의는 수산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이에요. 그리고 이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야.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이것도 알 수 있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다른 아무런 물질이 물에 들어있지 않다면 물의 자동 이온화만 존재한다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한 개 생길 때 수산화 이온은 몇 개 생기겠어? 딱 하나밖에 안 생겨. 항상 얘가 한 개 생기면 얘가 한 개 생길 수밖에 없죠. 무슨 의미냐? 여기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늄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둘 다 똑같은 거야. 이제는 단위가 있어야 돼요. 몰농도니까 몰농도의 단위인 몰농도 이렇게. 몰농도 기억나죠? 몰농도는 1몰 농도면 물 1리 아니 용액 1리터에 용질이 1몰 녹아 있으면 그게 1몰 농도야.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엄청나게 작은 값이야.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정리하고요. 잠깐 멈춰주세요. 정리할 친구도 정리할 수 있도록. 네, 다 됐으면 학습지도 볼게요. 물의 이온화 상수, KW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요. 이건 약속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물의 이온화 상수. 다음 물의 자동 이온화 과정에서 생성된 하이드로늄 이온과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곱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요. 이때 물의 이온화 상수 아까 했던 거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의 이온화 상수 KW는 온도가 일정하면 물뿐만 아니라 수용액에서도 일정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건 이야기했었어. 쓰세요, 일단. 그런데 수용액에서도 일정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 속에 우리가 지금 자동이온화할 때 그냥 순수한 물을 갖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물 속에 누가 녹아 있어. 어떤 용질이 녹아 있어. 그게 뭐 설탕이든 소금이든 뭐가 됐든 뭐가 녹아 있든 물 안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곱은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데이터를 좀 줬는데 보시면 25도씨일 때가 거의 1.0에 가까이 1.01인데 여기는 무시할 수 있는 값이거든. 무시하고 우리는 1.0이라고 사용을 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값이 더 커지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작아졌죠. 커진 거 아니야. 여기 지수 있잖아. 마이너스 15승이니까 작아졌죠. 더 작아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수한 물에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외에 어떤 이온도 들어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둘은 같은 수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둘의 농도가 곱이 이거니까 각각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해보기를 한번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 거거든? 자, 얘를 한번 풀어볼 거야. 얘를. 근데 풀기 전에 우리 책에 보면 단계별로 나눴으니까 책을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교과서 161쪽 거기에 해보기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단계별로. 화면 좀 멈춰주세요. 시간 5분.
다 됐나요?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면 옆에 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25도씨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한 이온화 상수는 1.5 곱하기 10만 14제곱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순수한 물이 아니야. 0.01 몰농도 염산은 HCl의 수용액이에요. HCl의 수용액. 그러니까 물에 HCl이 녹아 있는 거야. 얼마큼 녹아 있냐? 0.01몰 녹아 있는 거예요. 염산은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를 해. 어떻게 이온화하냐면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온화해요. 근데 그게 넣으면 넣은 대로 다 이온화해요. 자, 0.01몰 염산이라는 건 이 물 안에 들어있는 물이 용액이 1리터라면 용액 1리터 안에 HCl이 0.01몰 들어있다 이런 의미잖아. 근데 물속에 있는 H 플러스와 Cl-는 다 이온화된다 그랬지. 따라서 실제로 용액 속에는 H 플러스가 0.01몰 들어있고 Cl-가 0.01몰 들어있어. 이해돼? 내가 물속에 HCl을 100개 넣으면 그 100개가 다 쪼개져서 실제로는 HCl이 하나도 없고 H 플러스 100개, Cl-가 100개 있다 이 이야기야. 그러면 각각의 농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 H 플러스가 용액 1리터 안에 0.01몰 있으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0.01몰 농도가 되고 Cl-도 0.01몰 농도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염산은 대부분 이온화하므로 H3O 플러스. 그런데 이 H 플러스는 물에 들어오면 H 플러스 수소이온으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항상 옆에 있는 물 분자랑 결합해서 항상 H3O 플러스로 존재해. 수소이온 얘기하지만 물속에 실제로 수소이온은 없어. 다 하이드로늄 이온이지.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0. 내가 쓸 필요가 없구나. 0.01. 즉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 농도예요. 그럼 이거만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이거만 있냐? 염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H 플러스만 이 안에 존재하냐? 물의 자동이온화에 만들어진 하이드로늄도 있지 않겠냐? 물의 자동이온화가 순수한 물에 일어났을 때 그 값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었지. 이게 10의 5승 차이면 10, 100, 1000, 만, 10만. 10만 차이야. 10만 배. 이건 무시할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따라서 0.01몰 농도 염산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0.01몰 농도, 10-2제곱 몰 농도가 되고 이걸 대입해보면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이온화 상수 C에 대입해보면 하이드로늄의 농도가 이거니까 OH-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왜? 어떠한 경우든 항상 얘와 얘의 곱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OH-는 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봐도 좋고요. 아니면 옆에 친구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 한 친구들은 161쪽 아래쪽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 그 위쪽 좀 봐야겠구나.
161쪽 그 위쪽 좀 볼게요. 교과서. 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표같이 생긴 거에 산성용액은 H3O 플러스가 더 많고 중성은 똑같고 염기성은 OH만에서 더 많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그런 의미야. 25도씨에서는 항상 KW가 이 값이니까 순수한 물에서 이 둘은 요 값을 가져요. 이게 순수한 물에서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야. 그런데 액성이 산성이 되면 물 속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더 많아지지. 그럼 얘와 얘,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곱은 일정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중성은 이렇고요. 반대로 염기는 OH-잖아. OH-가 많아지면 둘의 곱이 같아야, 둘이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하이드로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이드로늄이 더 많은 건 산성, 같으면 중성, 수산이온이 더 많으면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161쪽 아래쪽 핵심 개념 확인하기 칸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수로 한번 채워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